9월 3일 북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요. 아이디 인생은 필이지 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브룩스 빈센트 주한미군 사령관이랑 이모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미국 외교일간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문을 냈더라고요. 비핵화를 매개로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는 식으로 북한을 한미동맹에 포섭하자라는 내용이었는데 미국의 대아시아, 대중국 전략이랑 결부된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여타 사안들과 관련지어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예, 미국에서 발행하는 그 Foreign Affairs라는 외교안보 잡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네. 유명한 잡지고요. 서구 북미권에서는 뭐 난다긴다 하는 분들이 국제정치에 대해서 기고하는 그런 정치 잡지인데,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지내셨던 그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대장, 그리고 함께 당시에 일했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우리의 이제 그 임영호 대장님 이제 예편하셨죠? 네. 이 예편하신 이제 두 분이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 부사령관이 함께 이제 공동 집필해서 포린 어페어스 7호로의 기고문을 냈습니다.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이걸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글 제목은 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 네, 그랜드 바겐이 나오죠. 그래서 북한과 일괄 타결 이런 의미고요. 부제를 보니까 그 평양시 Economic Distress offers a chance for peace. 그래서 뭐 평양의 그 경제적 고충 이런 것들이 뭐 평화의 기회가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제가 달렸네요. 그러니까 느낌 오시죠? 네. 느낌적인 느낌이 평양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걸 이제 북핵 일괄 타결에 이제 새로운 기회로 삼자 뭐 이런 내용이겠거니 이제 딱 느낌이 옵니다. 자, 먼저 이제 글 내용을 살피기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전직 한미연합사 사령관, 부사령관 양국의 이제 군 수뇌부였던 분들이 공동으로 글을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선 뭐 상대방에 대한 곤란한 얘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뭐 한미동맹을 이제 깨자. 깰 때다 이런 얘기는 없겠구나. 이건 이제 직관으로 아셔야 되고요. 또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손가락질 안 할 거 아니겠어요? 뭐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 한국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없을 거다 보시면 되고, 또 북한을 위협해서 막 그냥 때려버리자 이런 얘기를 쓸 일도 없잖아요. 이제 양국의 군정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그런 거친 얘기 할 리도 없고, 이런 뭐 품격 있는 잡지가 그런 거 실어줄 리도 없고요. 또 하나는 아셔야 되는 게 이분들이 이제 야전에서 북한을 겪으신 분들이라 학문과 정책으로 북한 문제 본질을 잘 알만한 분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한미연합사 사령관 출신들이라 이제 점잖게 글을 쓰셨겠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대북 정책으로 논란이 될 만한 이런 얘기는 없겠구나라고 이제 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설명만 들어봐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막 신박한 내용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 기고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제가 뭐 간략하게 요약만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분들의 전제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북한 경제가 지금 어렵다. 네, 첫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어렵고, 두 번째로는 핵무기 ICBM 때문에 유엔 제재를 쭉 받았잖아요. 그 후유증이 남아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해마다 가뭄, 홍수 이런 자연재해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이런 삼중고로 북한 경제가 어렵다는 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 경제가 어려우니까 김정은이 이제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미래에 미국으로부터 뭔가 경제 안보를 보장받는 경제적 대가를 받는 걸 좀 원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전제를 두 분이 갖고 계세요.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 1번, 2번. 북한 경제가 어렵고 김정은이 미국 대화를 통해서 뭔가 얻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 이것은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다. 왜 새로운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기회다. 그래서 이때를 이용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더 멀리 나가서는 북한을 중국 옆에서 좀 떼놓자. 이제. 그래서 논리는 이런 겁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김정은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원하는 거 아닐까? 이때에 한번 핵 문제 일괄 타결을 한미동맹이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이 글에서 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긴 하지만 내용만 보면 뭐 사실
그렇게 뭐 새롭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일단. 예. 그러면 뭐 이분들이 제시하는 뭐 대안,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뉴 어프로치라고 하셨는데 뉴한 느낌은 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편히하세요. 네. 예, 제가 앞서서 이제 좀 몇 가지 이 분들의 특징 얘기해드렸으니까 좀 참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한미동맹을 그럼 계속 강화하자. 네. 예. 북핵 문제를 일괄타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우리의 준비로 한미동맹은 강화 계속해야 되고 한미연합훈련도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제사회에 한미동맹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특히 아세안 이런 이제 아시아 지역의 협력기구 이런 가입국들한테 좀 우리가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 말씀이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은 뭐냐?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서 한미동맹 균열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한미가 중국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 네. 이제 이런 좀 우려 당부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정치권의 분열로 그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미동맹을 또 다시 재평가하거나 가치 부여하는 거 이러면 안 된다. 자, 미국은 이제 대선이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예, 미국이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미국 조야에 말들이 많았는데 일단 여기는 선거가 끝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 네네. 미국 얘기는 안 하고 한국 얘기만 지금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약간 역할이 다르다라고 보는데 한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더 노력을 할 때에 네. 같은 민족 개념이든 뭐든 이런 노력을 할 때 미국이 한국을 좀 도와서 미국이 한국을 도와서 북한이 중국 옆에 있지 않고 한국 옆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북한을 상대하는 프로세스는 1단계, 2단계로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네. 1단계는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 주면서 관계 모색을 하고 2단계에서는 이제 북한이 자꾸 덥석덥석 받아가서 네네네. 이제 정교화되면 2단계부터는 미국이 아예 북한한테 무이자 차관 돈을 풍 빌려주자. 네. 그리고 한국은 북한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서 북한이 한국에 뭔가 많이 네. 팔아서 이익도 될 수 있고 필요한 걸 또 사갈 수도 있고 돈을 물지 않게 세금 관세 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하자. 이러다 보면 네. 경제적으로 북한을 포섭하다 보면 북한이 이제 야 이쯤 되면 핵무기 좀 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러면 이제 북한이 들을지도 모른다. 네네네. 또 내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굽신굽신 안 해도 한국과 미국이 도와줄 수 있구나라고 해서 김정은이 한국 옆으로 온다. 뭐 이제 이런 설계도가 이 두 분의 의견이세요. 이 내용만 들으면 굉장히 좀 희망적이고 뭔가 좀 아름다운 모습이 좀 그려지는데 사실 좀 뭐 현실에서 보면 좀 많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이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이분들이 평생 직업군인으로 우리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주신 분들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먼저 감사를 드리고 북한 전문가들은 아니시니까 제가 뭐 이분들의 주장을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이건 어떻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구독자분들께서 요청을 하셨으니까 저희 의견을 드리는 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정책을 뭐 직접적으로 비판 또 평하기보다는 이런 아이디어가 분명히 우리 사회 한 흐름으로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겸사겸사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 대북 정책도 철단추를 잘 끼워야 이후에 이제 정책 프로세스까지 진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였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렇죠.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진짜 어렵냐? 진짜 어렵다면 어느 정도까지 어려운 거냐? 예, 북한 경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아주 많고 아직은 뭐 그 발전 단계도 뭐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북한 경제가 정말 어렵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 정말이라는 말은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정은이 국가 전략을 바꿀 만큼 어렵냐라는 뉘앙스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어려움이 북한 경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하는 1990년대 후반과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은 정말 어렵냐? 이 질문에 깔려있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결론만 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의 생각은 북한 경제가
약간의 어려움과 코로나 제재 이런 걸로 인한 도전이 있긴 하지만 북한 경제는 김정은 집권 초반기에 상당 부분 성장을 해서 네. 그 성장세의 에너지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의 의견이에요. 네. 그래서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한다. 이렇게 이제 두 분이 가설을 좀 세우고 계시는데, 네네. 어려워서 의존하는 것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북한은 중국 옆에 붙어야, 김정은은 나는 중국 옆에 있어야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어. 이런 판단을 끝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중국 옆에서 핵무기를 들고 내 방식대로 통치할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계산, 전략 네네. 접수가 끝났고요. 네. 뒤집어서 중국 역시 북한을 북한을 옆에 놓고 있는 게 여러모로 우리한테 유리해. 특히 그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해도 상관없어. 네. 김정은이 지배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 옆에 있는 게 미국, 한국 여러 가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한테 유리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종합을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이 인도적 지원도 주고 뭐 차관도 주고 한다 해서 그걸 덥석덥석 받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 반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내려고 할 때 중국은 가만히 있을 거냐. 북한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고급 옵션. 네. 사실 10년 전, 20년 전에는 애물단지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중국은 북한 덕에, 북한 핵 문제 덕에 국제정치 무대에 최초로 이니셔티브를 진 의장국으로 등장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북핵 육자회담입니다. 네네네. 북핵 육자회담 직전에는 중국은 어느 국제 테이블에 가도 옵저버였어요. 그렇죠. 에이, 너 덩치만 크고 아직 부족하니까 와서 구경하고 뭐 너도 좀 도와줄까? 이런 자리. 모든 외교 안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포럼에서 중국은 그냥 이렇게 참석해서 구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중국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국제사에서 처음으로 의장국. 그래서 외신들, 전 세계 모든 시선들이 베이징으로 쏠리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북핵 육자회담입니다. 그래서 북한 덕에 중국의 국제사회의 지위가 당시에도 많이 올라왔고 지금도 북한이 좋은 옵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확실한 2등으로 주저앉히겠다. 네. 2등이면 1등과 비교되는 2등이 아니고 네네. 확실히 3등스러운 2등으로 주저앉히겠다고 미국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중국은 그걸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이고 또 북한을 중국에서 떼놓는 걸 중국은 또 가만히 앉아서 그럼 너 저기 가서 인도적 지원 받아라. 난 모르겠다. 이럴 거냐는 얘기예요. 한국과 미국이 이를 제시를 하면 네. 백도어로 뒷문으로 중국은 100을 북한에게 쥐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한 반론도 두 분 의견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북한이 이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해주고 남북 자유 경쟁 체제로 가자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김정은 입장에서만 보면요. 김정은이 지금 북한 내부에서 자강을 외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강해지자.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이 자꾸 한국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만나서 남조선으로부터 자꾸 뭔가 아주 고급한 식량, 가전제품, 의복, 물자 받아와서 그걸 보고 간부들과 인민들이 눈이 휘둥그레 해주고 이게 김정은이 생각하는 행복한 상황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에게 사실은 북한 주민들과 간부들이 한국에 대해서 인식하고 의식이 발전하고 동경하게 되는 게 김정은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체제 위기 요소예요. 사실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한테 덤벼서 나도 왕을 한번 해볼 테야 이러는 군부도 없고, 그렇죠. 그런 노동당의 고위 간부도 없고, 간부들이나 인민이나 모두 김정은 체제를 수긍하고 이제 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는데 또 중국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요. 가서 돈도 벌고 수입도 하고 밀수도 하고 좋아요. 다 수긍하고 살고 있는데 한국이라는 존재는 뭔가 이 생각의 씨앗을 만든다는 거죠. 미제의 식민지, 우리 수령님께서 초토화시켰던 저 남조선이 어떻게 우리보다 저렇게 잘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의 씨앗이 주민들, 간부들 사이에 퍼지게 된다면 그런 씨앗을 만드는 게
프롬 사우스 코리아 남조선 발이에요. 네네네. 남조선 발 쌀, 남조선 발 옷, 남조선 BTS, 네. 드라마, 영화 모든 게 김정은에게는 네네네. 체제 위협, 체제 위기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정리하면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한국입니다. 한국산, 한국 사람, 한국 문화, 그냥 한국이에요. 한국 자체가 체제 위기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선의를 가지고 인도적 지원을 준다. 인도적 지원도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 대통령께서 혹은 통일부 장관께서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얘기를 나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김여정이 됐든 그 밑에 간부들이 됐든 네네. 그냥 절대 안 넘어가고 인도적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한번 쏘아붙이고 넘어갑니다. 막말을 해도. 예, 그렇죠. 주제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를 거짓 취급하지 마라. 그렇죠. 다른 데는 괜찮은데 너네는 하지 마. 이게 이제 김정은의 심리적인 자존심이 아니라 발전 격차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한국과 교류를 하는 것, 담을 쌓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의 주민들의 생각의 씨앗을 자라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위기로 커올 수 있는 네네.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김정은이 이 인도적 지원을 넙죽넙죽 받겠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얘기를 종합을 해드리면 네. 두 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또 경제적 협력을 하면서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내자. 이런 아이디어는 예, 두 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다 정도만 우리 구독자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류를 우리 정부에서 수용하는 것은 네. 현실적인 대북 정책으로는 좀 곤란하다. 왜?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김정은이 너무 알러지 반응, 너무 히스테릭하게 싫어하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중국은 확실히 북한을 지지하겠다. 그리고 네네. 북한은 확실히 김정은은 중국 옆에서 살아가겠다. 라고 양자가 결정을 한 마당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정도로 북한과 중국의 사이를 떼어놓는 것 쉽지 않고, 더더군다나 북한이, 김정은이 이미 보유한 완성한 핵무력을 이 경제적 대가 일부로만 가지고 포기한다? 이런 것도 이제 기본 정치 논리, 국제 정치 논리에서는 좀 논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항상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희망 회로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뭐 부동산 문제나 경제 문제, 취업 문제도 희망 회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북한은 김정은의 이해 요구와 우리 정부의 이해 요구, 또 우리 국민의 이해 요구, 북한 주민들의 이해 요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호의를 갖는다고 해서 반드시 김정은이나 북한의 위정자들이 혹은 중국이 거기에 호응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하나의 룰을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현실 북한 정치에서는 이런 좀 너무 아름답기만 한 이런 상상력을 우리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냐, 이 정도로 우리 구독자님 질문에 대한 저희들의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궁금증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콘텐츠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